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반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살펴보겠다는 뜻이고, 얘와 달리 특수한 경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배운 적은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배운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더니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됐어요. 하지만 에너지는 일반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개 설정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첫 번째 단일 점입자만 우리가 개 대상으로 할 때, 즉 크기를 무시할 수 있고, 즉 내부 구조를 무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입자만, 물체만, 점입자만 관심의 대상, 즉 개로 설정하면, 이 점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일 점입자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단일 점입자의 질량에다가 속력에 제곱하는 이 운동 에너지밖에 정의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서로 단일 점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다입자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입자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얘는 근데 그 상호작용에 의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면, 요 다입자 점입자인데 점입자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더라. 예를 들면 중력 상호작용을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전기 상호작용하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단일 점입자 했을 때 점입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얘는 점이라는 말은 내부 구조, 내부 구조가 없다. 즉 이 안에 어떤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들은 뭐를 가지고 있죠? 크기를 가지고 있다. 내부 구조가 있다라는 말하고, 뭐다? 이거는 크기가 있다. 크기가 무시할 수 없는 경우, 그죠? 내부 구조가 있는 경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개라면 포텐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가지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의 어떤 대표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여러 에너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내부 구조를 가진 물체는 뭐를 가질 수 있다? 내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열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점입자는 이런 한쪽 방향 이쪽으로 움직이는 속도나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 속도만 중요하지만, 내부 구조를 가지게 되면, 얘를 크기를 가지게 되면, 얘가 어떤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또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이런 병진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더라?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도 중요하게 되더라. 이 회전 운동 에너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질량 중심에 대한, 병진 운동하는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 운동 에너지예요. 상대적 운동 에너지. 즉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고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에너지 보존식은 일반적 에너지 보존식의 형태는 WEXT, 여기서 EXT는 외부라는 뜻이에요. external 외부에서 해준 일이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그리고 그 개의 열 에너지, 발생한 열 에너지 더하기 열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external, 이렇게 외부에서 해준 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개를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외부가 달라져요. 외부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개 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자, 운동 에너지 한번 봅시다. 운동 에너지, 지금 일반적 에너지 보존식이죠.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자, 델타 K 있죠? 이 델타 K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얘가 크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하고 질량 중심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 운동 에너지까지 이제 모두 고려한 거예요. 상대적 운동 에너지까지 모두 고려한 겁니다.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얘가 어떤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날아간다. 그러면 뭐예요? 질량 중심의 어떤 운동 에너지하고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 운동 에너지가 회전 운동이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막대기 같은 것들이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겠죠. 두 번째 있는 델타 U는, 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인데, 자, 우리가 어떤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탄성력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또 이제 전기 상호작용 할 때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물체들이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를 다 고려해 줘야 되는데, 중력은 G라 쓰고 델타 UG,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델타 US,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델타 U2로 이제 씁니다. 자, 세 번째는 델타 ETH. TH는 뭐의 이제 이니셜이냐면 서멀이죠. 서멀. 자, 그럼 얘는 열 에너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에서 발생하는 전체 열 에너지를 다 포괄할 거예요. 전체 열 에너지를 포괄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이때 자,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 발생한 열 에너지는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뭐 때문에 발생해요?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런 바닥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미끄러져요. 그러면 결국에 쭝쭝쭝 속도가 느려져서, 이 마찰이 있다면 속도가 느려져서 이렇게 정지하게 되겠죠. 그럼 열은 어디서도 나냐면, 열의 정체가 뭐냐면, 자, 결국에는 요 상자 있죠. 상자 내부에 어떤 상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바닥 내부에도 바닥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미끄러져 가면 어떻게 되죠? 이 마찰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구성 입자들이 떨리게 되겠죠. 진동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열 에너지죠. 그러면 여기도 어떤 떨림이 일어나고 여기도 떨림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떨리다가 얘네들이 공기 입자하고 부딪혀서 공기 입자의 어떤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고 저 공기의 어떤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본인 여기 흔들리던 놈이 진동하던 놈이 정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 물체에서 발생하는 열하고 바닥에서 발생하는 열을 모두 다 포함했을 때 요 ETH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뭐예요? 이 물체하고 뭐예요? 이 바닥을 모두 개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얼마가 발생하는지랑 여기서 얼마 발생하는지랑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로 묶으면 편하냐? 편합니다. 어떻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외부를 설정할 때 바닥까지 포함시켜라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다가 포함시켜 줬으니까 뭐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따져줄 때는 지구와 뭐예요? 그 물체를 상호작용하는 물체를 하나의 개로 둬야 돼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때는 뭡니까? 그 두 물체 전기적인 힘으로 상호작용하는 그 두 물체를 다 개에 포함시켜 줘야 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따라줄 때는 그 용수철 자체를 개에 다 포함시켜 주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용수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해준 일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바닥이 있어요. 자, 처음에 평지입니다. 평지. 요렇게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그리고 얘가 처음에 v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결국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량 m인 물체가 정지하게 될 겁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단일 하나의 물체고 내부 구조를 가진 한 개 물체예요. 그러면 얘는 병진 운동, 이 질량 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얘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으로 해주면 되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됐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자, 처음에도 0, 높이 변화 없으니까 나중에도 0,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놈 없죠. 지구까지 묶었다 했을 때 높이 변화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부의 어떤 이 전체를 하나의 개로 잡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열 말고 다른 어떤 내부적인 에너지가 없죠. 예를 들면 요 뭐 안에 뭐 화약 같은 게 들어있어서 뒤에 뭐 팡 터져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결국에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은 0이죠. 맞습니까?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은 0입니다. 왜? 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 0이고 델타 E의 TH 열 에너지 더하기 델타 E의 INT인데 내부 에너지인데 내부적인 에너지 변화는 따로 없죠. 열 에너지를 제외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뭐라는 거죠?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운동 에너지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은 어떤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체, 질량 m인 물체에서 발생한 열하고 이 바닥에 있는 어떤 입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입자들의 어떤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어떤 열하고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나타났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양쪽에서 다 발생한 게 2분의 1 mv 제곱이 요 질량 m인 물체와 바닥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로 각각 이제 다 소실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간편한 점이 뭐냐면, 만약에 V로 움직이는 물체가 여기 V로 움직이는 물체가 S만큼 미끄러진 후에 정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F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로 뒀을 때 마찰력은 마이너스 FK가 되겠죠. 왼쪽 방향이니까 FK를 크기로 두면, 그럼 얘가 MA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FK 마찰력에다가 미끄러진 거리 S를 곱하면 MAS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이 있냐면 EAS는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 요 관계식이 있죠. 그러면 AS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S 대신에 2분의 1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속력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넣어보면 얘가 곧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중 AS가, 이 경우에는 AS가 마이너스 2분의 1 V제곱이 되죠. 왜냐면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에는 V였으니까.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AS 대신에 AS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V제곱을 넣으면 FKS하고 2분의 1 MV제곱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열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마찰력에다가 물체가 미끄러진 거리를 곱하면 되는 값이고, 열에너지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의 크기에다가 미끄러진 거리를 곱한 거예요. 이때 이건 이 운동 마찰력에다가 미끄러진 거리를 곱한 거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발생한 총열이 되는 거죠. 앞으로 간단하게 바닥과 물체를 하나의 개로 잡으면 발생하는 개에서 발생하는 전체 열이라는 것은 운동 마찰력에다가 미끄러진 거리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미끄러진 거리를 곱하면 바로 따로 뭐 따져줄 필요 없이 발생하는 전체 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E INT 인터널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열에너지 제외한 내부 에너지, 뒤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개에서 발생한 전체 에너지 열에서 이 미끄러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개를 물체와 바닥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자, 발생한 열 에너지는 운동 마찰력에다가 운동 마찰력이 있다는 슬림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끄러진 거리를 이제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자, 이 바닥이 정지해 있고 그 정지한 바닥에 바닥 위를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미끄러진 거리가 D라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 겉에서 있는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보니까 이 물체가 어때요? 이 물체가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이렇게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요 바닥에 있는 이 바닥이 전체적으로,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에 어떤 표시를 해놨더니, 이 바닥에 파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이 바닥의 표시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D 프라임만큼 이동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 이 물체는 이 바닥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끄러진 게 되냐면 D에서 D-만큼 뺀 요 길이가 미끄러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물체는 이 위치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 바닥 파란색 표시를 이렇게 해놨다 칩시다. 이 바닥이 어느 쪽으로? 바닥이 오른쪽으로 D-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이 물체는 이 자리 그대로 있었고 바닥만 D만큼 움직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미끄러졌다 볼 수 있어요? D-만큼 미끄러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미끄러진 거리는 이 둘 사이의 어떤 상대적인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움직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D만큼 움직이는 동안 똑같은 속도로
이 물체와 똑같이 항상 움직여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이 물체가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미끄러진 거리는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룰 개념에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질량 중심에 관련된 개념을 본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 질량 중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도 우리는 질량 중심에 어렴풋이 알고는 있죠. 그래서 CM 방정식이라는 것을 미리 한번 다루고 예전에 다룬 적이 있어요. CM 방정식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음 상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크기를 가진 물체, 자 이렇게 크기를 가진 물체면 자 어떤 질량 중심이라는 어떤 점이 있죠. 특수한 점이 있어요. 그럼 이 위치에다가 여기에 어떤 힘을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여기에 힘을 주는 경우하고 여기에 힘을 주는 경우하고는 분명히 물체의 운동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 힘을 주면 이 물체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날아갈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질량 중심의 이 연장선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점에 힘을 주게 되면 얘는 어떤 식으로 날아간다? 회전하지 않고 그냥 날아갈 때 똑같이 이런 형태로 그냥 쭉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경우와 그냥 날아가는 경우에 항상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 점 있죠. 이 점만 만약에 본다고 하면 F는 전체 질량이고 어느 위치에 힘을 주든지 상관없이 저 점의 가속도를 ACM 질량 중심의 가속도라고 하면 이 식은 지금 기역에 힘을 주나 기역에 힘을 주는 경우나 니언에 힘을 주는 경우나 이 CM이라고 표시한 이 점이 움직이는 가속도는 같다라는 거예요. F는 MACM은 항상 위에 기역에 힘을 주나 니언에 힘을 주나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회전을 하든 말든 이 위치가 F란 힘을 줘서 F란 힘으로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서 D만큼 이동시키면 자 F에다가 외력의 힘을 준 방향으로 D만큼 이동을 하면 얘는 MACM에다가 D인데,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알고 있냐면 이 점은 그냥 한 단일 한 점처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AS는 V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 이 식하고 이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ACMD는 뭐냐면 M에다가 자 이게 이동 거리죠. 질량 물체가 움직인 거리니까 얘는 AD는 2분의 1 왜냐면 AS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2분의 1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대신에 속도가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는 거죠. VCM의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2분의 1 VCM의 처음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이거는 F에다가 외력에다가 질량 중심의 어떤 변이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가 곧 그냥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 변화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죠. 자, 이제 새로운 상황 하나를 보면 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자,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 위에 상자가 툭 떨어져요. 자, 상자가 떨어지는데 이 상자의 질량은 M입니다. 자,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툭 떨어져 있을 때는 정지했겠죠. 그리고 얘가 D라는 거리만큼 이동해서 얘는 속도가 뭐가 됐냐면 자,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컨베이어 벨트는 좀 뭐 뒤에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이 모터에서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VB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인 미끄러짐이 없으려면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툭 떨어진 다음에 얼마의 속도가 될 때까지 속도가 증가해요? 컨베이어 벨트와 속도 같은 VB까지 증가합니다. 지금 이 자동차 아닙니다. 그림이 그런데 얘는 고정된 축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V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VB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D만큼 이동해서, 그러니까 0에서 속도가 0에서 VB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D를 구할 수가 있죠. D는 얼마예요? D는 평균 속도, 만약에 운동 마찰력에 의해서 운동 마찰력이 이 물체한테는 오른쪽으로 FK의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했다고 치면 평균 속도가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인데 처음 속도 0이니까 2분의 VB가 평균 속도고 델타 T를 해주면 얘가 D가 되죠.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상자 아래에 있는 벨트는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벨트가 움직인 거리를 D-라고 해보면 D-는 벨트는 VB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모터에 의해서 얘가 델타 T 시간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2D가 되겠죠. 그러면 벨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D만큼 이동하는 동안 상자가 오른쪽으로 D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상대적인 거리는, 미끄러진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미끄러진 거리는 D 프라임 빼기 D니까 2D 빼기 D가 돼서 D만큼 미끄러진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럼 이 논리가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 더하기 델타 ETH 델타 E의 INT죠. 근데 얘는 지금 고려할 게 없고 얘도 고려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걔를 요 물체와 벨트만 잡으면 이 모터는 외부가 되죠. 모터가 해준 어떤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모터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VB라는 일정한 속도로 가죠. 일정한 속도. 그죠? 그러면 벨트에 의해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마찰력 FK가 작용하면 이 물체는 벨트한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FK의 힘을 주죠. 그러면 이 모터는 이 벨트한테 오른쪽으로 FK라는 힘을 줘야 얼마만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모터는 FK라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벨트가 얼마만큼 이동했죠? 2D만큼 이동했었죠. 그러면 2D만큼 이동을 해준 게 이게 모터가 제공한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게 2분의 1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 mv 제곱이고 더하기 fk 곱하기 미끄러진 거리가 상대적인 거리가 D였더라. 자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체만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fk이고, 그죠? 물체 질량 중심 이동한 거리가 D죠. 그러면 fk가 MAD니까 얘는 처음에 정지해서 나중에 VB가 되니까 질량 중심에 이게 작용하는 힘 곱하기 질량 중심의 이동 거리죠. 그럼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변화인데 얘는 M이라는 질량이 모든 부분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나중 질량 중심의 속도도 VB고 MVB의 제곱 빼기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요 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요 식은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보면 요 식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미끄러진 거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리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겉에서 볼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질량 m인 어떤 물체가, 박스가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수직 높이 h인 위치에 정지해 있습니다. 이 면에는 마찰이 없어요. 그리고 이 면에는 뮤케인 운동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서 바닥에 L만큼 미끄러졌을 때 이 물체의 속도 V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정지해 있지 않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걔를 어떻게 잡을 거라고요? 걔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구랑 그다음에 물체랑 그다음에 바닥을 하나의 개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WEXT 뭐예요? 걔 외부에서 해준 일은 뭐가 되냐면 지구를 개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주체는 전부 다
외부에 그런 주체는 없죠. 그죠? 바닥이 이물체에 힘을 줄 수 있고 지구가 힘을 줄 수 있는데 바닥과 지구가 다 하나의 개입니다. 그러면 0이에요. 그죠? 그러면 델타 K.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자,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죠? 델타 K를 구할 거예요. 자, 처음엔 정지했었으니까 빼기 0. 요 값이 델타 K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밖에 없죠. 그랬으면 얼마만큼 mg 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델타 ETH, 즉 발생한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는 그냥 어떻게 했죠? 운동 마찰력 곱하기 그냥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됐죠. 이게 0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지금 값은 V죠.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하면 V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2G EGH 마이너스 UK GL이 됩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서 만약에 가서 얘가 뚱뚱뚱뚱뚱 가서 만약에 어떤 용수철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서 용수철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용수철까지의 거리를 L-라고, 용수철이 압축된 거리를 S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역시나 외부에서 해준 일은 0일 거예요. 그리고 S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이제 속도를 S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속도를 V-로 둔다면 0은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0일 거고, 역시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줄었을 겁니다. 그죠? mgh만큼 줄었을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용수철 상수가 k라면 k s 제곱만큼 증가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열 에너지는 mu k mg가 운동 마찰력이니까 미끄러진 거리는 L 플러스 L 프라임 더하기 S, 이렇게 해서 V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개를 조금 다르게 잡아서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개를 그냥 지구를 빼는 거예요. 지구를 빼고 물체하고 바닥만을 이제 개로 잡는 겁니다. 물체하고 바닥만을 개로 잡을 거예요. 물체하고 바닥만을. 자, 그랬을 때 물체하고 바닥은 항상 같은 개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 에너지 때문에. 자, 그러면 WEXT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 더하기 델타 E TH 더하기 델타 E의 INT인데, 일단 내부 에너지가 다른 건 없으니까 제끼고, 자, 그러면 중력이 뭐가 됐어요? 개 외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 WEXT의 중력이 해주는 일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mg에다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mgh,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이동 거리도 아래쪽이니까 중력이 하는 일은 0보다 크죠. 양의 1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2분의 1 mv 제곱하고 같고, 지금 용수철 없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따져줄 수 없죠. 단일 입자를 다루고 있어요. 점입자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mu k mg 운동 마찰력에다가 미끄러진 거리 L을 하면 뭐예요?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 결과 V는 루트 2의 gh-mu k gl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걔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외부에서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이죠. 근데 이때 항상 물체와 바닥은 하나의 개로 두자. 왜냐하면 이 열 에너지를 구할 때 마찰력 곱하기 미끄러진 거리가 물체와 바닥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나의 개로 잡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닥에 운동 마찰 계수가 µK인 어떤 바닥이 있고 얼음이라고 합시다. 얼음 위 미끄럽긴 하지만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벽에 팔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얘가 팔을 쑥 밀어서 V의 속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일반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자, 바닥과 이 사람을 하나의 개로 두겠습니다. WEXT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 더하기 델타 E TH 더하기 델타 E의 INT입니다. 자, 그러면 WEXT 개 외부에서 해준 일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자, 개 외부는 벽이죠. 그럼 벽이 어떤 일을 해주느냐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벽이 일을 해주지 않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벽이 힘을 주는 이 지점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고 또 만약에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해줬다면 벽의 에너지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사람이 민 거죠. 벽은 어떤 자기 에너지를 써서 사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한 가지는 벽이 일단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힘이 작용하는 이 힘의 작용점이 계속 정지 상태죠. 힘을 주는 이 지점이 그죠? 힘을 작용하고 있는 이 지점이 계속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주는 일은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지금 이 사람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얼마입니까? 나중에 2분의 1 mv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뭐 중력, 전기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없죠. 그리고 열 에너지는 얼마만큼 만약이 아니라 µK라는 운동 마찰 계속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µK mg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하면 자, 얘랑 더해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자, 델타 E INT 얘는 뭐가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 열 에너지와 어떤 운동 에너지를 뺀 이 부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µK mg s가 되죠. 자, 그럼 이 내부 에너지는 뭐에 해당하느냐? 이 내부 에너지는 뭡니까? 사람이 밀었죠. 사람의 생체 에너지, 밥 먹고 내부의 어떤 화학 에너지겠죠. 그 화학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그 줄어든 이 에너지가 뭘로?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그죠? 그러니까는 줄어든 생체 에너지 중 일부는 바닥에서 열로 소실됐고 그 소실된 에너지 나머지 부분이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는 겁니다. 바닥이 미끄러울수록 뭐예요?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이 V는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똑같은 생체 에너지가 줄었다면 바닥이 미끄러울수록 µK가 작을수록 뭐의 속력은 더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 경험과 일치하죠. 자, 이렇게 일반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고 다른 문제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주어진 이 문제를 이제 일반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마찰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마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운동 마찰 계수가 µK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얘가 h 높이만큼 떨어졌을 때 속도를 v0가 했을 때 v0가 뭐보다? vb보다 큰 경우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이 조건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 마찰이 없으니까 여기 v0는 어떻게 되냐면 v0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v0는 루트 2gH라고 쓸 수 있고 자, 루트 2gH가 vb보다 큰 상황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처음으로 두고 여기를 나중으로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0가 vb보다 빠르면 자, 결국에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면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물체에는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FK 작용할 거고, 그러면 이 물체는 이 뭐야 그 컨베이어 벨트를 어느 쪽으로 밀어요? 오른쪽으로 FK만큼 밀 거예요.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는 VB의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 모터는 컨베이어 벨트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FK만큼 잡아 힘을 줘야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일단 자, 이 물체가 미끄러진 거리를 D라고 했는데요. 자, 컨베이어 벨트가 미끄러진 거리를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D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이동 거리를 D-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클까요? 앞에서 V0가 VB보다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물체 이동 거리가 컨베이어 벨트의 이동 거리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상대적으로 미끄러진 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동한 거리를 뺀 이 거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일단 자, WEXT 외부에서 해준 일은 델타 K 더하기 델타 U 더하기 델타 E의 TH 더하기 델타 E의 INT입니다. 근데 얘는 특별히 고려할 게 없고 지금은 여기가 이제 V0가 된 이 순간을 처음으로 보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델타 U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모터가 해준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모터가 주는 힘은 FK죠. μK mg라는 힘이고 미끄럼 마찰력, 그리고 모터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동한 거리는 D'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힘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주는 힘은 왼쪽인데 컨베이어 벨트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해준 일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는 나중에 여기가 VB의 속도가 되죠.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속도가 되니까 2분의 1 MVB의 제곱이고 빼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인데 V0가 루트 2GH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MGH하고 똑같은 거죠. MGH가 되고 더하기 자, 열에너지는 μKmg 미끄럼 마찰력에다가 실제로 미끄러진 거리 D 빼기 D'이 되죠. 자,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얘하고 얘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소거되고 M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μKGD하고 M도 날아가야죠. GH 마이너스 2분의 1 VB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D는 2μK G분의 2GH 마이너스 VB 제곱이 됩니다. 교재에서는 TD를 교재에서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지금 어디에서 잘못됐냐면 교재를 볼 때 TD분의 VB 빼기 루트 2GH를 UKG라고 해놨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이 두 개를 비교해주면 이 부호가 잘못됐습니다. 또는 이거를 루트 2GH가 더 크니까 루트 2GH 마이너스 VB가 UKG가 돼야 되는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보기 D를 미끄러진 거리로 쓰게 되면 답이 잘못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이제 용수철이 포함된 이런 경우는 단순히 요소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조금 의문이 나는 지점은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미끄러진 거리가 그냥 끝으로 볼 때 거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거리더라. 자,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꼭 반드시 좀 챙겨서 보도록 합니다.